우리 뭔가 나름 뭐 뒷광고 의혹 막 이런 거 많을 때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협찬 받는 거 아니냐는 소리 듣기 싫어서 변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없앴어. 왜냐면은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그다지 관심 없어. 덕후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제가 돈 내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우리 이건 그냥 변명의 하소연인데 저희가 항공사에 대한 홍보 이런 걸 의외로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 근데 또 공짜고, 일각에서는 그래서 공짜고. 이거 변 기자님 개인 채널인지 아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이슈예요 진짜. 이륙하자라고 이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바꿨다고. 잘릴 뻔했어요. 농담이고 그 대표는 회사 채널인데. 회사 채널이죠. 저는 없습니다. 권한이. 이거 가지고 수입 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 돈을 쓰죠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쓰고. 밥 사드렸죠. 지금도 휴무 아니에요? 오늘 휴무대회를 나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삽니다. 오늘 휴무잖아. 아 그러네요. 나도 휴무인데. 아니 우리 이게 정상이 아니야. 아니 전 아까 살짝 얘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덕들이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근데 생각보다 이 채널 때문에 나도 느꼈지만 항덕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댓글 중에 내가 너무 감사한 댓글이 하나 있었어. 감사하면서도 좀 찡했던 게 그 우리 이제 채널 이름 바뀌면서 뭐 변종국어 뭐 나가니 뭐니 이런 게 그리고 이제 항덕 카페에서도 호불호가 있어요. 변비행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렇게 엄청 비판을 많이 하면 우리 PD들도 신경 좀 쓰이고 하거든요.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셨어요. 항덕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오는 채널이라. 저는 동의해. 근데 이게 다들 덕후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비행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치. 차 좋아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근데 우리 남자들 다 차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차덕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예, 근데 항덕은 뭔가 덕후를 붙이니까 이상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얘기지만 예전에 19년도에 그 첫 촬영했을 때 그때 19년이나? 우리가 그게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볼줄 누가 알았어. 그때 구독자 수 몇 명이었죠? 200명이었나? 1000명이 목표였어 원래 변비. 어. 1000명 하는 게 200 목표. 몇십 명이었어요. 1000명 했을 때 강화문 앞에서 절했다니까. 그 콘텐츠 어디 있을 거예요, 진짜로. 저를 그거 하는 거 절했다고. 기억나. 예. 저 진짜 애 둘에 애 아빠 우리 애가 보면은 우리 아빠 왜 저러고 살지 약간 이런. 근데 전 아까 형님들이 한 것 중에 그 교란? 그건 뭐야? 교란. 항공 아니 우리도 이걸 이제 네. 추정하는 건데 네. 희한하게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만 특정한 시기에 네. 이 GPS 시그널이 이제 오류가 나는 거야. GPS 시그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항로도 좁게 쓰고 네. 막 그런 개념 때문에 결국에는 GPS에 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로 컨셉이 아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GPS가 거의 이제 메인으로 가요. 옛날에는 막 지상에는 VOR이라든지 이런 항법 장비들을 막 시그널 잡아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없애고 항로도 그냥 임의로 쫙 내버리고 김포, 제주, 브라보 576죠 원래. 양키 세븐. 저기 근데 위에서 원래 내려오는 그게 거? 그렇지. 그거였는데 브라보 76. 양옆으로 그거 양키 세븐이나 양키 세븐 투투로 만들었잖아. 그렇게, 근데 이 항로는 그 항법 시설이 없어. 그쵸. 그러면 뭐 이미 누가 있어요. 했던 거야? 그래서 GPS 다녀요. 좌표로 자기가 찍고 위성이 다녀야 돼. 위성이 쏴주는 대로.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좌표를 비행기가 계산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로 GPS를 프라이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GPS가 제일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GPS 계산은 신호가? 내가 하긴 해. 어. 비행기에서 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의 최우선 순위가 GPS예요. 내가 계산하는 거에 네, 일종의 여기가 로 왜냐면 데이터가 GPS인 이게 거구나. 오류가 나니까. 얘는 오류가 나게 돼 날 있거든. 수도 있어요? 나게 돼 있어. 그래? IRU라는 데에서 이제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각 속도를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접근해가지고 뭐 거리 속도 이런 거 구해서 다니는 건데 어쨌든 복잡하니까 그건 에러가 나는 거에 기본적으로 GPS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GPS 시그널이라는 거는 일방향이잖아. 내가 수십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저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저 GPS 위성이 자기 위치를 쏴주는 건데 네네네. 그거를 교란하는 것 같아.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비행기가 잠깐만 내가 계산하는 지금 위치하고 이거 GPS 온 위치하고 너무 다른데? 하라고 에러 메시지 탁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아예 나 다른 위치에 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야. 비행기가. 비행기가. 그렇죠. 로우 데이터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정한 시기에 접근하다가 나는 활주로에다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는 이게 활주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GPWS 워닝이 울리는 거야. 공항고속도로를 랜딩하고 있다고. 갑자기. 나는 어이구 활주로인데 갑자기 공항고속도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GPS에서 이상한 시그널이 오니까. GPS에서 너 위치 여기야라고 해줘야 되는 게
그럼 이제 비행기는 그걸 받아서 난 여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난 지금 여기 광화문이라고 난 알고 있고 난 그치. 집에서 다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서 받았는데 용산이래. 그러면 그 GPS 가 화면에,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화면에 다른 데로 뜨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좌표들 예. 자체의 인식 자체를 얘를 너가 있는 위치가 현재 어디야라고. 아니야. 얼마 전에 그 저기 대한항공 기장님이 그러셨는데 아예 ND도 딴 데 떴대. 딴 데도 떴어. ND에서 아예 딴 데 떴어. 오. 저 내비 자체가 딴 걸 뜬 어. 거야.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 벡터를 요구를 하거나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보면은 뭐 네. 그 내비게이션이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지도 맵을 띄우든 내가 분명히 있는 위치가 동아일보사인데 GPS선 갑자기 나 광화문 광장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이게 잡는 거지. 이거는 이제 사실 잘못 잡는 거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 위치를 엉뚱한 곳에 갖다 놓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되면 이게 민감하게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항공기가 그런 위치 정보를 잘못 받아버리면 이제 항공기 운항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GPS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최근에 많아졌다고 아까 하신 네, 거잖아요. 많아졌어요. 6월 달에 제일 많았죠. 6월 달에 제일 이틀 정도 집중적으로 그냥. 아 그래요? 그게 한 하루에 보고된 것만 한 50건 넘게. 5, 60건. GPS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러니까 기장님들이 보고를 해요? 누가 아까 전에 보고해요 원래? 관제사한테. 관제사한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항공기가 이거를 인식해서 GPS 이상합니다 하면서 메시지를 주거나 네네. 아니면 아싸리 얘가 속아서 나는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데 저거 활주로 아니에요라고 오경보를 내린다는 거지. 아 경보가 나오기도 하고 메시지가 원래 뜨기도 경보가 하고. 나오면 안 되면서 그냥 내리는 게 맞는데 얘는 지금 저게 활주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비행기는. 그럼 경보 뜨면 고라운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많은 거네. 실제로 관제를 할 때 그 어느 항공사가 이제 그 북쪽 활주로를 쓸 때, 그러니까 원파이브 쪽을 쓰는데 원파이브 들어가다가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폭행하십니까? GPS 시그널 이상합니다. GPWS 울렸습니다. 그래서 지상 충돌 감지 장치가 GPWS니까 그래서 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혹시 접근하실 겁니까? 했더니 다시 해보겠다라고 다른 비행기들 잘 들어가는 일단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다시 접근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또 접근을 하는데 또 울렸어요. 또 올렸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혹시 원식스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네. 그 다른 활주로. 옆에 활주로.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혹시 안 되면 자기는 다른 데로 회항을 하거나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왜냐면 GPWS가 울리는 거 그렇지. 굉장히 눈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공항이잖아. 눈으로 보이지만 환장하게 내가 만들어. 안전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도 ILS 시그널 따라 들어가니까 ILS는 공항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 시그널 제대로 잡았어. 근데 제대로 얘는 가고 계속 있는데 얘가 울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우리가 GPS를 쓰는 것도 위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24개 가지고 있고 그게 굉장히 좀 정지 궤도에서 좀 높이 떠 있기 때문에 그거를 4개 잡냐 5개 잡냐 6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신호에 그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개를 잡는다고 쳐도 만약 하나가 잘못됐을 때도 우리나라 전역이 거의 다 문제가 돼야죠. 문제가 돼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인천공항에 접근하는 쪽만 그래. 김포공항도 그렇고. 특정 근데 시간에. 원주나 강릉이나 청주나 이런 데는 안 그러는 거지. 제주도 안 그러고 부산도 안 그러고 여기만 그래. 이거 왜일까? 왜입니까? NNL이 가까운 거가 이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거지. 노스코리아?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럼 이게 그 GPS 교란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태양의 흑점 활동이 맞아요. 많이 활성화되면 그거는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고. 그 과기부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맞아요.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 안 될 수도 있어요. 선박 조심하세요. 뭐 비행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특정 구역에서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면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한다고 가정을 하고 북한이 했다라는 거를 국토부나 국방부도 좀 뭔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 추정은? 저희도 추정을 할 정도인데 거기도 그러니까 추정을 아니 하실 그러면은 거고. 걔네들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조금 과거에도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뭔가 많아지는 그거는 최근에 좀 많아졌었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2번째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계속 몇 번. 노탐이 뜨는 게 그거 때문에. 노탐은 지금 거의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근데 있어요. 그 GPS 노탐은 최근에는 없었. 그러니까 그 교란 행위로 파악되는 노탐은 이제 없애긴 했는데 왜냐면 지금은 좀 GPS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보고를 받은 게 요즘 많이 없어요. 없어진 최근에 그랬다. 그러니까 GPS 시그널이 불안정하다라는 그냥 노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교란을 어디서 세게 하길래 여기 아우 이건 뭐 그냥 그러니까 저 강해진 건가? 그러니까 되게 세게 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그냥 건패드처럼 그러니까 맨패드라고 그게 있어요, 그게? 맨패드처럼 원래는 그 러시아나 이렇게 해서 뭐 좀 썩 저기 구글링 해보면 다 나와요. 나와. 네, 있구나, 그런 게 장비가. 있는데
근데 거리상으로 보니까 그거는 진짜 공항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인데 이것도 다 전파니까 출력이 중요한 건데 근데 그 정도 지금 30마일, 40마일 인천공항에서도 떨어진 데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냥 굉장히 그쪽에다 좀 뭔가를 좀 작정하고 갖다 놓은 거 아닐까라는 이제 항상 의심이 누가 드는 공항 거죠. 근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우 그러기에 그거는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허술하지는 않고. 예.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전에 공항 문제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인천공항이 너무 가까이 있는 근데 이게 NLL.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기자의 시각인지 모르겠는데 보고도 북한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증거는 없죠. 아니 그렇죠. 근데 전국적으로 뭔가 그게 아닌 이상은 특정 지역의 문제면은 의심이 되는데 심증을 심증에 이제 물증이 없는 아 그렇죠. 아니 뭐 이거 완전히 쏜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몸에 GPS 시그널 교란이 막 몸에 느껴지면 좋겠어. 막 이게 표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가 됐든 업계에서는 아 이게 뭐 이런 교란을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나라 항공사뿐만 아니라 외항사들도 다 보고 다 다 보는 보고. 거죠. 다. 그날 고라운드 할 때도 외항사들도 했겠죠. 못 때리네. 보고 다 하고 뭐 바로 보고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 있으면은 GPS unreliable, 뭐 GPS 뭐 fail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보고를 하고 그러면은 리퀘스트 레이더 벡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못 따라가니까 절차를. 지금 이 GPS 시그널에 대한 안정은 해요. 안전하지만 누가 작정하고 이렇게 댐빈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를 우리가 아이카오나 아니면 뭐 정부 차원에서 좀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구상의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거를 수용을 하려면 GPS 시스템을 가는 건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잼밍이거든. GPS 잼밍.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고 들어오면 그때 교란이 더 심해졌어. 예를 들면 어떤 장비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더 만약에 어떤 공항이 IRS까지 없애놨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컨이 RMP만 해. 네. RMP만 하고 우리 IRS 안 써. 그럼 GPS 마탱이 가면 근데 끝나는 그런 공항이 벌써 있어요. 지금 뭐 어디? 세부 같은 데도 IRS 없어요. 거기는 원래 그 공항 자체가 꼬물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세부에서 누가 작정하고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할 물론 거라고. 이제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세부 죄송합니다. 꼬물려고요. 아니 근데 거기 원래 뭐 있긴 있으나 그냥 맨날 노탐인데. 그냥 어쨌든 뭐 미래 항행 서비스는 더 첨단화돼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위성을 기반으로 한 PBN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대북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메인은 글로 가도 백업은 계속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이. 근데 그러면 결국은 유지 비소 비용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그걸 다 없애는 뭐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정부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분단 국가의 현실. 우리가 뭐 맞아요. 재래식 무기를 왜 걔네 때문에 사는 거 쟤네 없으면 안 사는 거 뭐 똑같은 거죠. 이거 약간 얘기 되는데 GPS 교란, 풍선 교란, 보물 풍선. 사진만 받고 보셨어요? 보고 받으셨던. 아니 뭐 보고를 받았지만 뭐 그 공항에 사진도 떨어졌네. 공항에 무슨 몇 번 스팟 어디에 있어요, 뭐 계류장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뭐 비행기가 그쵸. 지나가는데 지금 뭐 저 뭐 떠다녀. 그러니까 그 조종사가 보지 못했을까요? 보고 보고 봤다고? 받으셨다고. 조종사가 봤다가 보고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와 씨. 대남풍선 때문에 그때 그때 저는 근무를 안 했어요. 근무를 안 했는데 비행기 공중에 30대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항로상에서도 비행기 착공시키고 그 접근관제 공역 내에서도 비행기 착공시키고 그래서 거의 회항하고 김포공항 회항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니까 공약이 좀 필요하다고. 아니 저는 감사합니다. 대남풍선이 대남풍선이 맞는 말인가? 오물풍선이 맞는 말인가? 맞아, 나도 모르겠어. 대남풍선이라고 보통 많이 대남 해요. 오물풍선. 뭐 합쳐서 대남 그래서 오물풍선이라고 그게 하는데 저기 저번에도 에이프론 내리고 나니까 EOD반이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국방부 처리반이 뭐 이렇게 또 막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항공기 뭐 뜨고 내리도 못하고 푸시백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그 진짜 풍선 한 개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수천 명이 지금. 참 요거는 이제 정말 남북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뭐 답답해요. 만약에 뭐 갑자기 친해졌다가 또 싸우면 또 똑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남북관계가 조금 좀 병색돼 있는 요즘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대남풍선 GPS 교란 이런 문제도 생기고 공역 관련돼서도 이렇게 더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도움을 주고자 서로 간에 이해를 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도 지금 다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손해가 우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인천공항 같은 데가 전 세계 없거든 정말. 활주로가 4개가 있는데
4개의 ILS 미니멈이 다 똑같아요. 그치. 이게 필드 엘리베이션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활주로 길이가 4km예요. 4km 저 끝과 이 끝의 높이가 30cm 안에 맞는 거예요. 잘 평탄화. 그거를 또 가로도 이게 길이가 얼마나 활주로가 4개 있고 가운데 터미널이 있는데 이게 23피트로 골고루 쫙 완전한 평면. 완전한 평면을 가진 그 넓은 부지를 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택시웨이도 엄청 간단한 거예요. 네네네. 다 직선 위주로만 돼 있고 직선 위주로만 돼 있으니까 다른 뭐 시카고 오헤어나 무슨 샤르드골이나 이런 데처럼 그지 같은 그런 택시웨이가 아니라 진짜 이거 외국인 기장들은 다 인정해. 진짜 인천공항은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 거기다가 팔로우그린까지 하잖아. 저는 정말 좋은데 딱 한 가지 정말 이 북쪽으로 이 인천공항이 열려 있지 못하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거가 열려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용량을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수용량을 이제 해가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지 그 공간이. 거기랑 서해공연, 네, 서해공연, 부분들이 근데 저쪽으로 날긴 했었나요 옛날에? 평양 갔었죠. 그 옛날에 깐수라는 그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한번 올라갔잖아요. 오른쪽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블라디- 갔었는데 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올라가게. 갔었고. 이게 뭐 그 영공통과 영국통역 그거를 비용 해놓으면 되니까. 차라리 그거 어차피 북한이 받아가는 거아니에요 불로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걸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돌아서 오잖아. 근데 이게 뭐 남북 관계만 해결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뭐 미북 관계도 이게 해결이 되고 아이카오 자체에서 뭔가 이게 또 해줘야 되는 그리고 문제가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네, 있고 제재 때문에 아마 풀리는 게 파리사르 문제도 있고 그쪽으로 나가는 것도 좀 사실 좀 좀 뭐 기초하지 러시아 않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도 이게 뭐 끝났다고 바로 풀리는 게 또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고 나서 좀 그래서 나는 또 그것도 답답하더라고. 이게 아이카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아이카오 우리 이사국이 우리 그 등급 등급 몇이야? 파트 3 파트 3잖아. 내가 이제 항공인으로서 이제 뭐 지금 뭐 비행을 뭐 25년 넘게 하고 있지만 라인에 나와서 15년 동안 이제 정부 부처를 보는데 국토부 장관이 항공에 딱 관심 가질 때는 아이카오 이사회 때. 맞아 이사회. 그 3년에 한 번입니까? 3년에 한 번이는 4년에? 아이카오 이사회 때만 관심 있고 그때 출장을 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목표가 2위가 아니야. 파트 2가 아니라 파트 파트 3 3 유지야. 그래, 항상 그거. 근데 이거는 저희도 뭐 이게 약간 국토부 슬프다, 항변하지만 진짜. 파트 2로 올라가기 위한 제반 시설이 일단 없고 이게 파트 2가 비면은 누군가 껴주는데 그렇지. 이게 잠깐 대륙별에 짬짬이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한국이 뛰어 들어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왜 뛰어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지가 이유가 그러니까 매번 똑같아. 뭐 인천공항이 훌륭하고 뭐 이런 거. 아니 다른 이유가 또 하나 더 전에도 있어요. 저 원희룡 전 장관이 갔다 와서 아파트 3를 몇 년째 지금 유지하고 맞아. 있다. 그 얘기를 신문 기사를 딱 봤는 이제 우리의 입장인데 공허한 거야. 이걸 자랑이라고 하니?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항공 조직도 없는 이 맞아요. 한국에 오해를 하시겠지만 한국우주청 우리 거 아니거든. 변경에서 우주항공 우주항공청이나 우주항공청이 아니라 아니죠. 우주항공. 우주항공청. 아니면 우주항공산업청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거는 국토부 산하가 아니라 과기부 산하예요. 관공산하고 항공이랑은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도 되는 이런 인천공항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게 항공 산업이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나라에서 정부 조직이 이렇게 좀 약한 거는 좀 창피해. 뭐 그건 뭐 사실 항공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항공업계가 개박살 날 때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갈팡질팡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맨날 저기 질본에서 안 된다 맨날 이걸 해요. 근데 그 뒤에 뭔가 항공업계가 이건 이제 나쁜 말이긴 한데 갑자기 잘 됐잖아. 이게 뭔가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의 호황을 누리면서 항공청을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펀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맞아. 그때 우리가 정부 지원해주지 말고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항공 관련된 무슨 펀드를 모금하자 해서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주체로 뭔가 이제 그 컨트롤 타워가 생겼을 때 분위기가 이제 잘 가고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건 완전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예.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해외를 좀 이제 사례들을 좀 돌아다 보면 되게 좀 참담한 느낌이 들어요. 네네. 왜냐면 지금 FA만 해도 뭐 물론 땅덩이도 크고 비행기도 엄청 많지만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제사만 14,000명이야. 유럽은 17,000명이고 뭐 물론 엄청나게 크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400명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FA라는 조직 자체가 45,000명이야. 그렇죠. 각 지역의 리전 오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따지는 국토부에 계시는 그런 감독관님부터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세세하게 돼 있고. 근데 우리 지금 세종에 계시는 본청에 계시는 분들만 한 300명 넘을까?
2차관 밑에 항공정책실, 그렇죠. 예. 항공정책실 그게 다잖아. 예. 이 시스템이 그대로 일본 거거든. 일본이랑 똑같은 시스템, 그 다음에 법 구조도 일본이랑 똑같은 시스템. 그게 어찌 보면 옛날에 그게 그냥 넘어와서 있는 것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하다못해 지금 우리랑 경쟁에는 싱가포르만 해도 안 그런단 말이지. 그렇죠. 그 싱가폴만 해도 거기는 이제 항공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한 20-30% 하는데 한국은 물론 GDP로는 그게 낮을 수는 있는데 내가 한번 그 다른 자료 때문에 한번 봤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되는 모든 물량 중에 물론 해양으로 나가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 수출의 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70%가 해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공사들이 실어나르는 화물이 중량 기준으로 0.2%예요. 0.2조. 그러니까 만약 99.8%가 다 중량 기준으로는 배로 나가요. 근데 금액 기준으로 하면 항공이 하는 게 30%예요. 비싼 거, 고부가 가치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꼭 GDP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맞아, 그 맞아. 화물이 말하자면 우리 반도체의 수출에 어떻게 보면 밑바탕인 거예요. 물류 체인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나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국토부 분들하고 많이 좀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좀 답답한 게 우리 팀장님은 좀 말씀하시기 좀 곤란한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이게 국토부의 2차관의 한 실이잖아요. 항공 정책을 다 하는 데가 실이란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이 진짜 고생 많이 하세요. 정말 맨날 야근하고. 그게 뭐냐면 사람이 모자라요. 일이 이만큼인데 사람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그래 하려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 이 문제 정말 민감하지만 우리가 이제 항공 직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공 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8급, 7급, 6급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과 그다음에 행시로 들어오신 분들 어찌 보면은 그 과장들, 그다음에 정책관님들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하다가 또 도로나 철도에 계셨던 분들이 또 모셔서 하시고 또 2년 있으시면 잘 배우시고 할만하면 또 딴 데 가시고 항공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워낙에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첨단 고도화돼 있고 되게 항공 안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FA나 유럽이나 싱가포르나 뭐 호주나 이런 데가 다 분리해가지고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된 인력을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청 같은 데가 돼서 인사권하고 이제 예산에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부처가 돼서 자기네들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면서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이게 근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산업이 포션이 작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못 받은 거고 반대로 그 관심을 좀 더 주면 항공산업이라는 거는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뭐 UAM 시대도 있고 우리가 여객만 생각하지 말고 뭐 이제 기체 구조물 그렇지. 제작부터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알토란 같은 것들이 키우면 많이 있는데 그 산업 자체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그걸 육성하려는 사람이 아까 말한 그 조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끌어 나가려면은 독립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맞아요. 그 제가 좀 뭐 찾아본 게 보면은 2020년인가 아이카오가 우리나라의 항공업계가 GDP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제가 이제 계산을 다 해보니까 외국인 소비 포함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항공업계라는 것이 갖고 있는 직접적 효과가 있고 협력업체 효과, 그다음 관광산업 효과를 전부 다 합쳐서 싹 다 합쳤을 때 3.1%예요. 근데 관광산업 빼고 직접 효과, 그러니까 항공산업이 갖고 있는 직접적인 효과만 계산하면 2.1%예요. GDP 대비 항공산업이 갖고 있는 농림업이 1.7이었어. 그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GDP 대비로 보면 사실. 이게 이제 기자들의 또 항변인데 왜 항공 기자가 없냐? 사실 우리나라 산업을 먹여가는 반도체, 화학, IT 등등등 기자들은 많아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국방, 방산. 그 2% 산업만을 그래서 선구자가 하기에는 됐잖아요. 선구자. 그러니까 그래서 힘든. 언론 전체를 봐도 항공업계가 기사로 나오는 비율이랑 반도체가 나오는 비율을 찾아보세요. 현저하게 차이 나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관심의 영역이 딱 그런 거예요. 항공산업이 적기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됐어. 이게 있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는 영역이 아니니까. 청이 하나 생기면
진짜 이거 아이카오 파트 2를 떠나서 안 가도 돼. 아 이건 국제 위상이 다른 거예요. 네, 완전 다른 거예요. 국제 위상이 다른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근데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항공 산업을 진흥시키는 방법을 네. 공항 짓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거 정확하십니다. 네. 그냥 공항 지으면 그 지역에 인프라가 생기고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겠지라고만 그냥 굉장히 우리나라 그 70년대 개발 방식 맞아요. 그러면 바로 항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 산업이 가지는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나 항공 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외국은 다 지금 최첨단 21세기, 22세기를 바라보고 준비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20세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그게 먹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맞아요. 여전히 먹히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공항이 지어지면 옆에 연간 산업이 자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되고 그게 논문에도 있더라고요. 공항 도시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공항이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컨셉인데 그게 성공한 케이스가 일본에 있고 실패한 케이스가 일본에 있고 이 연구한 자료가 심지어 있어요. 그게 공항 하나 세우고 유관기관이 들어오게끔 하려면 세제 인프라 거기를 진짜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주변에 관광 뭐 산업 인프라 깔면 뭐해? 도시와의 접근성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신경 쓰냐고. 그래서 일본 소도시가 한국 애들 끌어들이고 취향할 때 해주는 게 뭐예요? 공항에 내리면 도시까지 무조건 보조금으로 무료 버스 대준다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좀 많이 좀 발달을 하면서 네. 이제 서울 중심의 관광 산업보다 동해나 네. 그다음에 겨울에 스키장 이런 것들 때문에 양양공항 쪽에 이제 수요도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먹힌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코로나 맞으면서 완전 직격타 맞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나마 양양 제주 뭐 이렇게 다니던 것도 다 없어졌고 그래서 지금 공항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개념은 좀 버려졌으면 이게 뭐냐면은 그 내륙은 진짜로 너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KTX가 너무 잘 돼 있어. 네. 고속버스하고 너무 잘 도로가 돼 있어. 너무 잘 돼 너무 있어. 잘 네. 이게 미국만 생각을 해도 같은 서울 부산의 거리를 그냥 비행기 타는 게 헐나. 거기는 철도도 없고 맞아요. 뭐 차도 버스도 그냥 없고. 길도 철도도 겁나 느려. 뭐 그레이하운드 이런 거 타고 그러니까 여기 내륙에서는 그거랑 저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그 작은 공항을 가지고 거점으로 국제선을 운영하기엔 또 캐파가 너무 작은 거야. 예, 우리가 허브앤 스포크 개념이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수도권에 어차피 사람들 집중돼 있고 뭔가 잘못된 우리나라의 약간 평등주의 아닌 평등주의가 있는 게 골고루 모든 지역이 다 발전해야 돼. 아니야. 일본만 해도 그건 아니야. 걔네는 진짜 우리나라랑 어떻게 보면 몇십 년 전만 해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 도시 소멸, 지방 소멸을 됐을 때 걔네는 아픈 손가락이지만 선택과 집중한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게 지역 불균형 이게 뭐 공항 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거를 하는 그 컨트롤 타워가 이제 필요하다고 우리는 보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하나 더 나가서는 이 안전 관리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내가 한번 나와서 다 얘기를 했었지만은 안전 관리가 결국에는 다 보고 제도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건 다 처벌주의로 가니까 아무도 보고를 안 해. 지금 이제 같이 대응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9일부터 항공종사자, 이 관제사하고 우리 조종사가 신체 정신 저하가 왔다고 판단되면 AM이 그 항공 전문 의사분들의 소견서를 가지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1월 19일 날 시행이 돼. 아니 법이 바뀌었어. 그럼 뭐야? 그러면은 문제 있으면 못 그 하는 내가 거야? 지금 우울해. 우울하면은 AM이 분들 만나가지고 나 우울해요. 상담받고 그거를 보고해야 돼. 안 그러면 불법이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오늘 하다가 뭐 삐끗해서 아니면 뭐 뼈어. 그 비행을 나가야 그래. 막 이거 휠이 안 잡혀. 어우 아파 막 이래. 그러면 이제 그것도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라고 지금 법은 딱 바뀌어 있는데 그 이하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물론 이제 국토부 항공자극팀에서 이제 하실 건데 이제 걱정인 거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고를 하는 문화가 하나도 형성이 안 돼 있어. 그렇죠. 보고했다가 긁어부스럼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꽤 있거든. 이게 처벌은 안 하는 분위기로 흐르긴 하긴 해요. 근데 뭔지 아세요? 국토부가 처벌을 안 해. 자체 징계 자체 내부 징계 들어간다고. 이게 너무 웃긴 거고. 그 얼마 전에 대한항공이 호기롭게 기자들을 오픈 행사를 했어요. 자기네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기자들 저기 오시아니 뭐야? 통제센터도 통제센터에 갔었죠. 통제센터 가고 뭐 저 행거 뭐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되게 재밌는 게 안전관리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그 델타항공 노조가 와가지고 한번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보고서는 제가 입수를 했다 기사는 안 썼었는데
거기 보면은 대한항공이 그래서 공개를 해. 자기네 보안 등급이 좀 약간 낮다라는 식으로 했다가 난리가 나. 기자들 모아놓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돼버려서 뭐 난리가 난적. 이거는 근데 대한항공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건설적으로 자기네들이 딱 까발리면서 그럼.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윗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못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갈까봐 전전긍긍하시는데 근데 그때 당시 델타고 뭐고 와서 노조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니네 괜찮아 시스템 보고 시스템이야. 보고 니네는 건수가 너무 없어. 보고를 하면은 못 되는 분위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맨날 그 셜리 기장 얘기하는 게 보고했다가 근데 관제자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자잘한 실수들이나 아니면 자잘한 뭐 꼭 내가 한 실수가 아니라 뭐 어떤 미스테이크가 있을 수 있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그 상황을 나 때문에 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유발한 것처럼 오해받기 싫어서 말을 안 한다고. 그럼 말 안 하면 그게 쌓여가지고 결국엔 그 골마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말해줄 수 있게끔 벌써 이미 90년대부터 다른 데는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우리는 말도 잘 관제사와 못하고. 조종사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야. 근데 우리도 인간인데 뭐 케바케가 있긴 한데 그거 똑같은 게 보안업계 그거래. 예를 들면 실탄이 발견돼서 실탄 발견돼도 사람 죽여요. 이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쓰면 뭐 죽어? 아니, 물론 하면 안 그러니까 되지만 안 그렇지만. 되죠, 하지만 실탄이라는 거 그거 저도 이제 그 봤거든요. 3D로 엑스레이. 이게 몰라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만 이게 총알이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되게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동그랗겠구나 그냥. 이렇게 보면은 총알이 맞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또 총알이 아닌 것 같 이런 게 있어. 근데 사람의 인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실탄이 장착된 총을 못 발견했으면 걔는 진짜 징계감이지만 실탄 하나 발견된 거는 작년 한 해만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실탄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몰라. 330개예요. 되게 아 진짜. 네. 어. 330개야. 잡아낸 것만 그건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실탄은 그냥 일도 아닌 거거든. 왜냐하면 이제 대테러 혐의나 정말 장착된 거는 당연히 문제 있지만 그거 하나 갖다가는 사실은 그러니까 보안업계에 아무도 안 오지. 누가 와? 근데 우리나라는 돈도 주고 문화 자체가 얻어 터지기만 하는데. 문화 자체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인적 오류가 발생하고 휴먼 팩터가 에러가 있죠. 분명히 네. 휴먼 팩터에 의한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재발 재발하지 방지하려는 게 않겠다. 아니라 맨날 뭐 생기면 감독 강화, 관제에도 맞아. 뭐 생기면 뭐 만들어. 뭐 감독 강화, 고경력자 배치. 지금 사실 저희가 있는 제 시설에도 고경력자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레이팅 취득한 한 10년 이상 된 입사한 지 10년 이상 된 관제사가 전체로 봤을 때 12명밖에 안 돼요. 그럼 뭐 어디 있어요, 다? 다 후배들이야. 그러니까 제 팀에서도 보면은 팀이 10명쯤 되는데 1, 2, 3까지가 고경력자야. 그 밑으로 다 입사한 지 5년. 그래서 7년. 허리 사이. 어디 갔습니까? 허리가 없어요 지금. 어디 갔어요, 다? 다 지금 본부도 가고 뭐 사무실 가고. 중간에 이렇게 인력 보충도 안 했어. 그러니까는 많이 뽑지 똑같구나. 않았고. 기자도 똑같아. 그러면은 팀장이 근무를 안 하고 계속 관제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좀 너무 이게 항공업계가 이게 조직이 뭐 얘기했지만은 RBSP가 명확하게 얘기해. 레귤러터리 바디랑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구별이 되고 그 구별이 될 수 있는 조직화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런 조직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조직 체계 자체가 이게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으니 확실히 나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 동남아보다 뒤처지는 그러니까 형국으로 가고 있고 뭔가 따라잡으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더 이런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동남아나 이런 데만 해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맞아요. 있는데 네. 이제 한국이 뭔가 아니라지 않나. 사고만 안 나면 돼라는 뭐 맞아요. 생각만 진짜로. 하고. 사고 안 났으면 됐지. 그리고 사고 안 나면 관심도 안 가죠. 관심도 안 가죠. 국토부 내에서 게다가 제일 관심은 부동산. 그러니까 그래서 맞잖아요. 국토교통부인데 국교부가 아니라 국토부가 된 것도 이제 교통 사실 이름만 하면 좀 2차관 산하 계신 분들 너무 섭섭하겠지만 2차관 산하는 기자들도 별로 관심 안 갖거든요. 이게 관심 안 가질 거면 빼줘.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떼죠. 안타깝습니다. 조직을 확실하게 좀. 조직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박상모를 또 한번 다시 하죠. 박상모를 이장 국회로. 저기요. 저 비행 열심히 할 거예요. 아니 비행 하시고 뭐 그만하실 때 될 때 이제. 네, 조직 얘기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좀. 그래. 근데 제가 이 물론 얘기를 붙어가 있지만 이거는 하실 진짜 때, 맞아요.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었고 같이 얘기도 많이 했었고 나 그래서 이거 솔직히 롤 돌아가는지 모르고 해갖고 참 더 센 얘기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센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싶고 저도 행정학을 배운 입장에서 그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이 정부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네. 게 항공업계예요. 예.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도 그치. 필요해요. 예. 내가 잘해봐야 이거면 안 돼. 내가 진짜로 본청에 계신 분들이나 감독관님들 진짜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네, 정말 그러려면 맨날 야근하시고 힘들게 일하세요. 네, 더 많은 성과를 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려면 이 조직 자체가 독립적으로 뭐 하나 그렇지. 꾸려져서 그렇지. 진짜 내가 잘하면 우리 조직 자체가 뭔가 빛이 난다라는 그런 이제 네. 뿜뿜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거꾸로 네. 이제 항공 파트 한지 이제 6년 나랑 만난 게 6년 전이니까 7년. 7년 네, 내년에 8년째. 7년의 소회는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덕후가 됐어? 뭐랄까 나한테 항공은 자식 같아. 자식 이게 자식이라는 나쁜 말이야. 자식을 내가 이런 애가 태어날 줄 모르는 거 그냥 어느 순간 온 거잖아요. 하늘이 내려준 거. 항공업계에 내가 관심 있으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 우연히 그치. 뭔가 나한테 주어진 업무고 우연히 나한테 온 그 애가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애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하듯이 나는 기자가 왜 됐는지 나도 모르게 기자하고 있지만 항공업계를 만나기 위해서 기자를 했나 보다. 그래서 이게 내가 좋든 싫든 해야 돼 이제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저를 7년 동안 여기에서 계속 박아놓은 것도 어쩔 수 없어. 아유 여러 기자님들 알지만 진짜 이변 기자가 탑 티어거든요. 그러니까. 탑 오브 탑이에요. 네, 모르겠지만 네, 저 이제 너무 많이 아니 알고. 뭐 웬만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사장님한테 전화 다 가능하잖아요. 안 받으셔. 내가 전화하면 지금 화상통화 한번 어느 항공사 원하세요? 조금 그레이드 낮춰서 쉬운 분으로 일단. 아니 뭐 그러니까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뭔가 돋보이는 거지. 제가 뭐 솔직히 저도 타사 기자들 보면은 야 이거 대단한데 이렇게 하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산업부 기자 관도 기자 재계 쪽으로 가면서도 하면서 항공 갖고 왔죠. 항공을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걸 보고 되게 고마웠어. 최근에 IT로 바뀌었습니다. IT로. 네, 근데 또 갖고 왔습니다. 아주 그냥 나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맡겨주니까 제가 어쨌거나 나도 조직 지금 뭐죠 그 직장인인데 저한테는 또 거꾸로 이 변비행 채널이 제 자식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제 형님이 이제 저 바로 신생합니다. 바로 이제 잘 됐어요. 이렇게 제가 잘하는 게 이겠습니다. 저는 갈고리를 하나 걸어놓고 이제 이걸 안 놉니다. 아니 뭐 저도 뭐 하고 싶은 얘기 많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주 오셔서- 불러주시면 네, 자주 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들도 있고. 네. 잠깐 이 얘기 해야 돼. 이제 형님이 자주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요? 상무 형이 8월 말에 아. 이게 이제 언제 나갈 그쵸.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8월 말에 그때쯤이면 소속이 바뀌죠. 제가 원래 소속이었던 이제 K사로 원래 소속이 K사였습니까? 예, J사가 아니고. 네, J사로 이제 파견 그쵸. 나왔었고요. 예. 진에어에서 이제 대한항공으로 가시고 대한항공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저 대한항공 단 한 명도 출연시킨 적 없잖아요. 안 해줍니다. 죽었다 깨나도 거기는. 아마 근데 오늘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일 이제 수도 있는. 아마 구별 활동이- 방송 지금 구별 하시는 방송일 방송. 수도 있어요. 에이 안 되지. 그래서 4표 찍은 거예요. 야 완전 빨대 막 뽑고 이제 막. 더 이상 빨릴 게 없어. 거의 척수까지 다 빨아서 그냥. 이 다음에는 우리 장욱 형님이 오셔갖고 다음 내가 빨리 반지 바톤 터치.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치킨 쏘겠습니다. 제가 쏘겠습니다. 브랜드는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케이. 브랜드 말하고 싶어요. 협찬만 해주신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뭐 응원할까요? 뭘 응원할까요? 뭐 아무거나 좋아요. 네. 항공 산업의 발전 아니면 뭐 대한민국의 항공 우리 좀 제대로 되기를. 박 기자님 잘 하시라고 파이팅 한번 해드려야 되나? 박 기자님은 아니 저기 돌아가시니까 이제 돌아가신다고요? 네, 저기 K사로 복귀하시니까. 좋은 건가요? 나 잘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뭐 뭐든 선창하시면 따라하겠습니다. 네. 항공업계 응원하세요. 그렇죠. 네. 변비행은 그렇죠. 네.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